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2단원의 첫 번째 시간 봉사 왜 필요할까요?입니다. 교과서 26쪽을 보니까 울지마 톤즈를 보고 이야기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톤즈가 있는 남수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남수단은 2011년 수단공화국에서 독립한 국가예요. 1인당 GDP가 2019년 IMF 추산치를 기준으로 27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내 총생산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매우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종교, 부족, 자원, 군벌, 내전,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까지 남수단은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딩카족입니다. 이들은 불로 얼굴에 선명한 V자를 새기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2m가 넘는 사람들이 흔할 정도로 키도 아주 크죠. 이 딩카족들은 이렇게 용맹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울지마 톤즈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울게 된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으로 함께하는 봉사를 보여주신 이태석 신부님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의과대학에 입학하셔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신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어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님이 되셨는데요.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아프리카의 케냐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남수단 지역으로 건너가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의료 활동을 하시면서 환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알기 위해 딩카족의 언어를 배우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직접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시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인터뷰하시냐면 이 벽돌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톤즈의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삶으로 행동하는 봉사를 보여주신 셈이죠. 이처럼 봉사라는 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일 겁니다. 이 발은 형태가 달라지고 상처가 난 한센병 환자의 발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 피부의 통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발에 상처가 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발 모양과 다르니까 신발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신발을 신지 못하니까 계속 발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발가락이 뭉그러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각 사람의 발에 맞춘 특수 제작한 신발을 선물하기로 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그리셔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죠. 이처럼 봉사라는 건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삶으로 봉사하신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이후 한국에 돌아오셔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2008년에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톤즈에서 우물파다 와서 마저 다 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암 판정보다도 정말 톤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더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정말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태석 신부님이 쓰신 책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이태석 신부님은 이 책 제목을 통해서도 봉사라는 건 너와 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를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과 가상으로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한 친구가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태석 신부님의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한 까닭은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의 헌신적인 삶, 마지막으로 10명의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아마 이태석 신부님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봉사에 대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짝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또 내가 이태석 신부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지도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볼게요. 교과서 그 다음 쪽을 보니 봉사하는 삶이 나와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평생을 희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위문 봉사, 벽화 그리기 봉사, 홍보활동 봉사, 환경미화 봉사 등 우리도 삶에서 봉사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교과서 28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잘 적어보았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봉사라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서 본 것처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센병 환자의 그런 상처난 발을 보고 왜 신발을 신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봉사는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선생님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이 떠나신 톤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어렵고 과거로 돌아갔을까요? 이 제자는 인제대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신부님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토마스 타반 역시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와서 의대생이 되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톤즈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의사 또는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이나 나왔어요. 자신의 삶을 정말 봉사로 보여주신 앞선 리더였던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 많은 친구들이 꿈을 갖고 의사가 된 모습을 보니 정말 봉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의사, 의대생뿐만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많이 나왔대요.
봉사는 정말 이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꾸준히 바꿔놓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키워내고 이 세상을 바꾼 힘,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봉사에서 나왔겠죠? 우리 오늘은 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봉사와 나눔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또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